네, 사법논담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건너뛰었던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방송의 승리 잘 아시죠? 여기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 워낙 또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때 좋지 않았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노 코멘트. 저는 하람천이 더. 그렇게 약하게 나오고 지난주 좋다면서. 근데 신인규 변호사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한 편이어서요. 예. 시작부터 막 땀이 삐질 나요. 그냥 흰소리 한번 해봤고요. 예. 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시절에 이제 그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한테 이제 맡긴다라는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네. 이걸 이제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이제 꾸린다라는 건데. 네. 자,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두 분의 좀 총평부터 좀 먼저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분이 먼저 좀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고 불법적인 우회로를 경유하고 있다라고 불법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조직법 있고요, 이 국가공무원법 있고 법무부에는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령의 정비는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건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행 규칙을 뭔가 이 변경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의 법령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고시로 사실 알려지게 된 건데 고시 무효 소송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이 그럼 적절한가? 저는 미국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물론 백악관에서 인사검증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추천할 뿐이고 FBI 등에서 검증을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견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법무부에서 다 틀어지고 하는 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의 또 하나의 상징이 다시 대두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려면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네, 우선 이런 그 내부 직제에 관한 규정은 원래 재량권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검찰 행령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FBI가 이런 검증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도 아실 수 있듯이 인사 검증도 넓게 봐서 법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검증의 주된 업무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이 있는지 탈세 경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법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보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조직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전에 인수위가 집무실 가는 예산하는 게 인수위 권한 범위 바뀌냐 이런 논란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우리가 법으로 정해야 되는 게 기본 우리 법치주의 원칙인데 이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행정부 내부의 그냥 역할 분담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적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법무부에서 고위공직자 될 수 있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미리 다 막 쟁여놓고 인사 사실상 사찰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민정수석실도 그거를 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사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를 압축해서 주고 나면 네.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검증 절차 이제 수사 기록, 범죄 경력, 납세 경력 이런 것들 이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동의서 안 써주면 그런 기록들을 떼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에서 하나 민정수석실에서 하나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그분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하게 법률로서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일단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이 지금 이 법무부 산하의 조직이 추구하는 업무가 들어갈 것인가?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FBI 얘기하셨는데 FBI에서 인사검증 하죠.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 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조세 포탈이 있는지 비리 혐의가 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한해서 봅니다. 세평조회 같은 걸 FBI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위상과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본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어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제가 한 대법관 이렇게 공모 비슷하게 또 합니다. 그때 본인이 이 대법관직에 내가 좀 응해보겠다라고 했던 분 말씀을 들었는데 내야 되는 서류가요. 본인이 동의한 거죠, 당연히. 책 한 권을 넘는다는 겁니다. 거의 한
그게 너무 번거롭고 싫어서 아유 내가 대법관이 안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해서 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네. 이거 본인 동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런 걸 관리했는데 그게 또 검찰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수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단초, 그런 두려움,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좀 목소리는 불식시켜줘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업무 어떤 숙제 일단 아니겠습니까? 중간 정리를 하면 정부 조직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인사 검증 권한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있는데 다만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 6종가를 보면은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도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제 그 위임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해왔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임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아무에게나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위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게 법무장관의 업무 영역 바뀌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법무사무라고 네. 하는 범위에 이 인사검증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해석 문제가 결국 딱 하나 남는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법무라는 것이 이제 뭐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뭐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법무 사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고 네, 그럼요. 장윤 변호사는 위반이다 이렇게 예, 보는 왜냐하면 이 법무, 그 밖에 법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법무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이를테면 무슨 교정 업무, 그리고 출입국 관리 업무, 그리고 검찰을 외청으로서 이 법무부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뭐 검찰총장에 한해서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준하는 게 그 밖에 법무라고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하고 세평조회를 하고 그것을 들여다본다? 저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다. 네. 이 점을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검사가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 범죄의 소지가 있다라는 걸 포착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해도 문제고 수사를 해도 문제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 이거는 뭐 검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모두 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고발할 의무가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의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저는 뭐 글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실에서 기존에 인사검증을 할 법적 근거는 뭐였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민정수석실에도 과거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겠는가? 뭐 검사들이 어차피 실무를 많이 처리한다는 근데 거에 있어서. 민정수석실에 네. 파견될 때는 현직 검사가 아니라 일단 사표를 내고 갔잖아요. 네, 뭐 그러기는 그러니까 한데 현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아니라는 점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무원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범죄에 대한 고발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현직 검사든 아니든 뭐 사실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인사검증관에서 범죄 소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사를 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그 뭐랄까요, 길들이기랄까요, 그리고 버릇들이기라고 보이는 게 공무원들 그러면 내가 고위직에 진출하고 싶고 많은 정보가 지금 뭐 법무부에도 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실을 또 다시 뭐 부활하고 재정비해가지고 모든 어떤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풍문 같은 건 다 수집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편 또 공무원들은 또 세평조회 저도 무슨 세평조회에 동의하겠냐라고 해서 뭔지 모르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저의 중심을 제 주변 이전 직장 사람들한테 막 뭘 물어보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전 잘 몰랐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한테 기회가 오나 이런 생각에 그냥 좀 대응을 했던 건데 이런데 이게 만약에 비위가 드러나고 이 세평 수집을 하고 이 관련 금융정보 등등을 들여다보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 그걸 그리고 수사까지 할 수 있는 단서로 활용한다. 이건 공무원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이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다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간 인사검증 업무를 해봤지만 인사검증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 수사하고 이런 경우 사실 거의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 네. 수사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른바 그 인사 정보를 축적을 시켜놓고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글쎄요. 이게 뭐 민정수석실에서 하나 뭐 검찰 뭐 법무부에서 하나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축적을 한다라는 게. 그리고 저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이 범죄가 드러날 것이 아주 두려운 사람은 그런 거에 동의를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 어디까지나 본인이 검증에 동의한 인물들에 한해서만 이런 자료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약간 이 논의 자체가 좀 포인트가 좀 잘못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검증을 받는 후보자들의 관점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가지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검증에 동의하는 인물들에 한해서는 뭐 열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그 대통령실에서 할 때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옆에 있는 인사수석실에서 야, 우리 이 사람들 후보자 할래 한 3배수 정도로 압축해서 민정수석실로 주면 민정수석실에서 그거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부서에서 준 거니까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많이 개입될 때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하는 일들이 사실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라는 거는 정권이 바뀌면 모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사검증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가 않았어요. 사실 뭐 이번에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좀 검증이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도 사실 나왔었고 그 사람들도 아마 살면서 인사검증 처음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사검증 업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좀 논점을 제시할 텐데요.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전 정부에서는 인사수석실에서 인력 풀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 공직 후보자를 복수로 추리면 이제 그거를 민정수석실로 넘겨서 검증을 하는 거니까 추천과 검증이 이제 그 다르게 맞습니다.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수석실을 없앴고 대신 인사기획관이 있고 네. 인사비서관이 있고 여기서 추천 작업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법무부로 넘겨서 검증을 한다라는 건데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도 모두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게 그 검찰 출신이라는 것으로서 이게 짜여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되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검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무제한적으로 열람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당연히 적용도 받고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그 수사 기록 이런 거 접속해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기획관의 업무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검찰 출신이건 뭐건 간에 좀 더 정무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은 굳이 검찰 출신으로 앉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치인 출신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거기에 돼버렸잖아요.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거기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인사기획관 중에 검사 출신 이런 분은 그분이 특별히 뭐 정부적 감각이 뛰어나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그 인사정보관리나 이런 데로 좀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검증 업무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면은 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 이게 진짜 짚어주신 대로 문제인 게 인사기획관은 복도교 대검 사무국장 출신이고요. 인사비서관 월성 원전 수사했던 수사검사입니다. 인사 이력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맡겼을 것인가.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희하에 있는 조직에서 추천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침표를 또 누가 찍느냐. 다시 대통령실로 와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종 점검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 검찰이 추천하고 검찰이 검증한 이후에 마무리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하는 이 시스템 대단히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국민의힘의 한 분이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고 헌법 정신을 구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적절하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는 정상화의 비정상화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법무부가 자기가 가까운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실에 있는 게 더 편해요. 아무리 그래도 뭐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냥 바로 인접해서 바로바로 보고받고 또 뭐 이거가 뭐 글쎄요 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면에서 솔직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약간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좀 집착해가지고 뭐 모든 게 다 뭐 직할 체제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것보다 더 직할 체제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뭐 한동훈 후보자가 뭐 천년만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람에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시스템적인 변화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인사기획관이나 공직기관 비서관이 다 검찰 출신인 거는 저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입니다. 하나만 네 번째 논점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같은 국무위원이잖아요. 법무장관도 국무위원인데 같은 국무위원 어찌 본다면 자기보다도 더 이제 그 의전 사유로 높은 부총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대법관도 있고, 대법관은 뭐 아무튼 대법원장도 있고. 아무튼 그냥 뭐 행정부 안으로만 좁혀서. 근데 같은 국무위원이 같은 국무위원을 검증을 한다?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본인이 이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선인 시절뿐만 아니라 뭐 후보 시절에도 이런 그림으로 국민들께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에서 이 대통령직으로 직행을 하는데 이 검찰 비대화 등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난 민정수석실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법무부 산하에만 두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경찰도 이야기했고 그래야 균형과 견제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때 국민들께 설명드린 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냐? 어떻게 법무부 장관 여러 어떤 정무 장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그리고 본인보다 더 서열이 높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검증한다. 과연 그게 아주 순수하게 아무런 의도 없이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구도 속에서 저는 왜 이런 방안을 고시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일단 법무부 장관이 이제 최종적인 모든 검증을 다 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인사기획관이 공직 후보자를 압축해서 주면 그 뭐 3배수, 5배수 정도의 인물에 대해서 그냥 인사 검증을 하는 실무 작업만 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내가지고 결국 최종적인 검증에 대한 작업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다섯 번째가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법무부와 경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경찰도 인사검증 과정에 참여를 해서 세평 수집 이런 걸 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한다고 치면 그러면 법무부에서 하는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법률적 조회라든지 법률 기록 검토 이런 것들이 주가 될 텐데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 이게 지청급이라면서요. 인사정보관리단이 규모가. 네, 한 20명 정도. 네, 20명이니까 적진 않습니다. 그런 규모를 굳이 그런 규모를 갈 이유가 있나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가 출범할 때의 조각을 빼고 나면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인사검증 수요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 뭐 그렇게까지 크게 근데 이제 바로 그 아마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규모를 키우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조회를 하고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키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릴 때는 또 사람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검증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인사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한 20명 정도의 저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4명이 배치된다면서요. 네. 검사의 업무는 범죄 행위에 법률을 적용을 하는 업무이지 네.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실무 진행하는 게 검사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말 그대로 그냥 직원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4명이나 거를- 배치합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예를 들면 의혹 단계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해도 이게 검사 해본 분들은 좀 알잖아요. 이게 그냥 뭐 예컨대 정말 그냥 별 문제 없는 사소한 의혹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좀 파보면은 큰일 날 만한 일인 건지 그런 거는 오랜 기간 수사에 종사해 본 전문가들의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경찰도
경찰도 얘기하셨는데 경찰이나 뭐 감사원, 뭐 국세청 이런 데서도 아마 인원 파견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검사가 이걸 전부 다 하고 뭐 이런 구조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대규모 조직 거의 지청 규모가 지금 다 장관 인사가 끝나고 장관 인사 잘했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호영 뭐 낙마하긴 했지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거는 본인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떳떳한데 뭘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지 작업도 잘 마무리도 못 짓고 그리고 뭐 김인철 후보자 낙마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검찰 인사도 징계받은 수두룩한 검사들 계속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건지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징계가 있든 없든 본인들과 수사해서 능력이 인정받았다고 아주 제가 봤을 땐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요직에 앉히면서 일반 공무원들, 일반 뭐 장관들, 다른 정무직 공무원들 검증에 대해서는 뭐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이런 대규모로 해 나가겠다. 저는 이런 이중잣 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장 변호사님 말씀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에 잘 못했으니까 이걸 좀 더 잘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서 좋은 그러니까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그 논점 5가지를 추출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5가지 중에 4가지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우기면 사실은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해석의 영역이 네, 있겠지만 맞아요. 저는 근데 이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그냥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산하는 건 맞는데 이게 법무부인 건 정말 그럼 정상이 아닌 것 법무부 같습니다. 아니면 어디를 보내야 돼요? 경찰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명밖에 안 되는 조직인데 뭘 어디를 20명밖에 안 된다고 어디로 생각하진 어떻게 않습니다. 아니 분할하는 우리가 거죠? 이제 그 선거에 출마할 때 보면 그 5대 신고상 있잖아요. 네. 선관위 하는 게 그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납세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국세청이 잘 알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뭐 했는지는 경찰도 알고 검찰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납세 의무는 국세청한테 바로 내려가고 경찰에 내려가고 근데 그걸 취합하는 주체는 어차피 있어야 될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취합하는 주체를 왜 법무부로 두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무부가 아니면 어디다 둡니까? 아니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쓴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둔다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 정부 부처 전체를 관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종합 취합하는 기능이 있죠. 기존에 대통령실은 그렇지만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다른 청을 모두 포괄하는 업무 영역이 있는 게 아닌데 왜 법무부한테 넘기냐 이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부처가 관할하는 업무를 특정 장관에게 컨트롤 타워를 맡기는 일은 생각보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각 부처에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뭐 작업은 그쪽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파견 받아서 하든지 할 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헌법적인 기관이 전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 헌법에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헌법에는 대통령실의 대자도 안 나옵니다. 정부조직법의 근거가 미미한 거 아니냐, 뭐 법무에 관한 사항이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냐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업무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권한이 점점 커졌고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인사권자가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한 권리죠. 권한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정부의 모든 영역을 다 대통령실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무적인 어떤 작업과 이걸 검증하는 실무적인 작업이 혼재돼서 이루어졌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저는 인수위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무적인 작업을 좀 따로 떼서 다른 좀 전문적인 부처에다가 맡기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맡길 만한 데가 생각해 보면 경찰, 검찰, 법무부, 국세청 정도, 뭐 국정원인데 국정원은 요새 국내 업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국정원은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당연히 안 할 거고. 그러면 경찰, 검찰인데 검찰은 또 검찰이 난리 칠 거니까 안 한다 치면 경찰에다가 이걸 다 맡기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 경찰이 막 너무 비대화됐다. 막 정보 경찰. 솔직히 검찰보다 경찰이 업무 범위도 훨씬 광범위하고 사람도 훨씬 많거든요. 되게 중앙 집권화돼 있고 거기도. 그런 걸 따져 보면 저는 그나마 제일 문민화가 돼 있는 게 법무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맡길 수 있는 기관들 중에. 저는 이게 분리하는 게 옳다라는 그 방법에 동의한다면은 이게 한동훈이다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되게 과민 반응하는 것 그리고 같은데. 더 그러면 네.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네. 본래 업무는 인사혁신처의 업무인데 위임했다. 네. 그럼 인사혁신처를 두고 강화하면 되는 거죠.
어찌 본다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잖아요. 네. 어찌 본다면 그게 가장 심플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왜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오해를 사면서 추천 기능도 그렇고 검증 기능도 전부 다 검찰 출신한테 다 몰아주느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인사혁신처가 요새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뭐 바로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인드의 문제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가 이게 원칙이니까 이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이렇게 해야 하면 되는 건데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 얘기. 근데 뭐 글쎄요, 제가 뭐 인사혁신처의 구성이나 뭐 이런 거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사실 인사혁신처에다가 두고 각 부처의 사람들 뭐 파견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심플하고 오해 소지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외국에서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저는 한동훈이라는 그런 인물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법무부에 두는 것도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그 말씀 맞는데 그 형식 논리고 네. 현실 논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 있는 동안 과연 뭐 얼마만큼의 인사 검증을 그렇게 많이 할까? 이미 내각 조각도 됐고요.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게 좀 이런 분들 보면 막 검찰공화국이 돼서 뭐 미리미리 세평을 다 수집해놓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공직 그 기강 비서관이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3배수 그러니까. 검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인사혁신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검증하는 업무는 법령상 없는 것으로 저는 일단 알고 있어서 인사혁신처는 아마 빠진 게 아닌가 네, 싶기는 약간 저도 한데 그런 느낌의 기관 아닌 것 한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고 이걸 담백하게 볼 수 있다는 말에는 저는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한동훈이 때문에 더 이런 작업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일단 그렇다면 인사만이라도 굉장히 좀 검찰 출신 아닌 사람들로 채워 넣었으면 이런 우려는 더 가속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수장은 비검찰로 안 치겠다라고 하지만 뭐 1단장, 2단장 다 검찰로 안 치겠다 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마평도 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좀 답변을 하고 새겨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 듭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냥 민정수석실 그대로 두고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는 거랑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던 원래 이야기는 네.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고 반부패 비서관을 그 통로로 해서 자꾸 검찰을 핸들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반부패 비서관도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의 모든 비서관이 다 한 게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이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가 인사 검증과 공직 감찰이니까.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 그대로 뒀잖아요.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러면 떼내서 다시 법무부로 보내느냐 얘기는 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 규모를 좀 줄이자는 게 우리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규모는 그게- 안 줄, 공직기강 비서관 그대로 있다니까.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인력 규모나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실무 작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각 부처에서 파견받는 사람 아니, 숫자만큼 그러면 줄지 않겠습니까? 줄인다고 해서 그러면 그 공직기강 비서관에 있는 어떤 실무 직원을 줄이는 대신에 그러면 그 법무부에 그러면 관리단 만들고 20명 배치하는 건 그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 뭐가 달라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 글쎄요, 저는 이거 되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그 인사혁신처 얘기도 하셨는데 인사혁신처는 지금 이런 업무 사실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처장이 아마 장관급도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관급 정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을 거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뭐 법 개정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의 원래 인사검증 권한이 있는 거고 이 권한을 어떻게 재배치할지는 사실 대통령의 결단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마인드라니까. 네, 본질은. 대통령의 결단인데 맞아요. 저는 이거 법무부로 분리시켜서 실무 작업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조금 더 독자적인 어떤 조직에서 별도의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오늘 좀 논점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이제 그 가장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그 직무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네. 다시 말해서 그 밖에 법무 사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요 이제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네. 있다. 요 점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사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뽑아서 한번 두 분의 그러니까 그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네. PT수첩 광우병 명예훼손 사건 당시 주인 검사였다. 이 점을 문제 삼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송경호 검사장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국회 나와서도 뭐 조국 수사 했던 검사죠. 뭐 조국 수사 했다는 게 뭐 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 과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국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너무 압수수색 전방위적으로 빨리 하고 이게 실체가 드러나기 전인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국민적 굉장히 관심사이다. 그리고 실기하면 놓치면 이거 증거 다 없어진다. 이거 수십 년 전 사건이었어요. 뭐 표창장 위조 등 기타 등등의 것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그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던 지금 뭐 고발장 접수되기도 했는데 한동훈 당시 후보, 지금 장관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냐? 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송경호 검사장 PD 수첩 당시에도요. 이 주인 검사였습니다. 언론사가 오버하면 그리고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면 뭐 수사할 수 있죠. 그런데 수사가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됐다라고 평가받는 수사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그 뭐 PD들 뭐 이메일 수발신 내역까지만 공표가 되기도 하고 수사 지점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막 피의 사실 공표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고 그 부분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수사의 선례라고 지목되기도 했고 그때 뭐 작가 이메일 내용이 뭐 언론에 유출되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들이 검찰권을 남용했다라고 비판받는 어떤 사회적 여론에 그냥 눈을 감고 영전하고 승진하는 게 아, 윤석열 정부의 지금 검찰 인사구나라고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송경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한 분이죠. 네, 조국 장관 수사하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할 때도 그런 비판 나왔었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검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PD 지검장은 아니었습니다. 수첩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왜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검찰인? 때죠. 아, 그렇죠. 이명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한참 전에 있던 거죠. 뭐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이 송경호 검사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검사든 판사든요. 뭐 아무런 무리가 없으면은 뭐 너무 좋겠지만 한 20년 30년 정도 하다 보면 한두 사례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다 뭐 문제 삼을 줄 안하면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예를 들면 PD 수첩 같은 경우에 이분이 뭐 PD 뭐 작가 뭐 이런 게 뭐 공개됐다라고 하는데 송경호 검사가 공개한 겁니까?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이게 송경호 검사가 직접 주인 했다라는 검사였다면 게. 주인 검사의 포괄적 책임 얘기는 나오죠. 네, 뭐 그런 거겠죠.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같은 거 얘기하는 걸 텐데 뭐 본인이 직접 하지도 않았고 누가 누설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 PD 수첩 수사 뭐 결과적으로 무죄 나왔으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당시 광우병의 위험성이 굉장히 왜곡돼 있었다, 왜곡 보도됐다라는 거는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와서 다 이해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그 수사 검사 중에 한 분은 이 수사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사표를 던진 네. 검사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예, 그 검사님. 알겠습니다. 기억이 이거는 네. 어차피 이제 그 평가의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눈길을 끌던데 이두봉 검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인천지검장. 예. 지금 문제가 제기됐던 게 유우성 씨 보복 기소 문제가 있었고 그 대법원에서 이건 지금 그러니까 남용이다. 네. 이런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안동환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보복 기소 아니다. 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두봉 검사장 지금 뭐 검찰총장 하마평에 유력하게 거론되니까 아, 검찰 내부에서 같은 그 사단이 밑자락을 까는구나. 정제 작업 들어갔다. 네, 정지 작업하는구나. 왜냐하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 증거를 조작해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서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려 했던 이 검찰.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인 검사는 공직기관 비서관실로 가게 된 이시원 검사.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그 밑에 데리고 있던 지금 안동환 부장검사 이렇게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아, 그 당시에 유우성 씨가 그러니까 혐의가 좀 여러 가지였어요. 그런데 뭐 이 자금을 오고 가게 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비교적 이 금액도 적고 이게 좀 범죄 뭐 비난 가능성도 적으니까 주요 범죄라고 본 검찰이 그렇게 본 것만 기소를 했는데 예. 나중에 사실상 검찰의 역공을 폈다 이거죠. 아, 이 증거 조작됐다는 걸 문제 삼고 검찰의 위신 그리고 평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저해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본인들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범죄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안동환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오해십니다. 이거 보복 기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소유예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논리가 있었는데
별도로 시민단체가 고발이 들어와서 들여다봤더니 별도로 또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단 달랐습니다. 별도로 그 당시에 기소 유예했을 당시의 사정과 사정 변경이 크게 없었다는 것이고 이런 게 바로 검찰권 남용이라고 법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함구하다 지금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왜 이런 글을 올리는 건지 여기에 의도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이런 글을 지금 시대에 지금 국면에선 올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이 없었다면 이런 글을 올릴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전하람 변호사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도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대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대법원 판단 존중해야죠. 게다가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아니 뭐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어떤가 다툼의 한 주체니까 얼마든지 뭐 그 의견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확정 됐죠. 판결이 됐으면 그거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글쎄요, 뭐 검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결과 뭐 자기들 관점인 거고 뭐 대법원에서 뭐 남용이라고 하는 남용이죠 뭐. 근데 하여간 세상에 지금 억울한 일이 뭐 검사들한테만 있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인사라는 카테고리 하에서 지금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인사 지금 그 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배 검사가 이런 걸 올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실은 기사들도 보면 검찰총장 하마평에 대해서 뭐 김우곤, 이두봉, 이원석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두봉 검사에 대해서는 보복 기소가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일했던 후배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나쁜 뜻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새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뭐 한 거다라는 식의 어찌 보면 뭐 선배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후배의 그러니까 자율적 충장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원래 실제 본인도 관여한 일이니까 본인의 이름을 좀 더 클리어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어쨌거나 대법원 판결이 있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예, 이거 뭐 그러면 이두봉 그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일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또 총장님 되시면 뭐 제대로 물밑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게- 느낌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를 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30년 검사 또는 판사 뭐 내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더라도 한두 가지 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인사 검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되게 이게 큰 문제다. 뭐 실제 큰 문제인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 근데 네, 문제는 당연히 없고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그런 어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런 어떤 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발탁할 거냐는 또 정무적 근데 뭐 판단이 문제는 있는 그 거니까. 흠에도 이제 정도가 있고 성격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온갖 피의 사건을 다 다루다 보면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사실. 네, 저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고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해보죠. 그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를 원대 복귀 명령을 내렸고 서지현 검사는 이제 그 사표를 썼습니다.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법무부 인사 중에 대변인으로 대검 형사 3과장인 신동훈 검사를 발탁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 발령을 받을 때 안택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밑에서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네. 사람이고 당시 서지현 검사 인사 파일을 빼내서 소지한 혐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법무부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는데 법무부에 있던 서지현 검사는 원대 복귀시켰다. 이걸 어떻게 이거 두 개를 매치시켜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뭐 글쎄요 뭐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도 뭐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뭐 그 지금 TF가 거의 끝나는 시기잖아요. 3개월 한 남았다고. 3개월 정도 남았죠.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뭐 어차피 이제 인사하는 시기에 3개월 정도 앞당겨서 뭐 어디 본인이 원래 있지도 않았던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를 보내 아니, 자천이라고 할까 뭐 이상한 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원대 복귀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 삼을 일인가 뭐 근데 저는 잘 정반대 모르겠고요.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 전문위원들 해갖고 다 위촉이 돼 있는데 네. 그럼 어차피 3개월 남은 거 3개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인사하면 되지 네. 이런 얘기도 그럼 또 다 거꾸로 나온 살피면 거죠. 뭐 사실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네. 3개월 뭐 더 하나 안 하나 이게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양쪽 논리 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서지현 검사 인사 파일 이것도 저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이때 당시에 이 서지현 검사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좀 더 잘 챙겨봐야겠다라고 이게 굉장히 관심 사건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완전 저는 한동훈 장관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본인이 내로남불이라는 키워드 속으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본인 딸 뭐 더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인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신동원 검사 본인의 입이 법무부 대변인이에요. 한동훈의 분신입니다. 아바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검사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으로 막 재판 걸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태근 국장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인사기록 카드를 빼냈던 전력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관계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사안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가 어떻게 수사했느냐. 사법농단 수사도 한동훈 검사 당시에 진두지휘를 했죠. 그때 유해봉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본인이 이제 사임을 하고 나오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부 기밀 자료를 빼내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 이거 자료 유출이야. 예. 라고 하면서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 무죄 받았어요. 본인이 기소했다. 그러면 이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와 서지현 검사의 인사 이런 보고서 이 무게의 경중이 저는 뭐가 더 무겁고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이 조직 내부의 문서라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어요.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소를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내가 신임하고 신뢰하니까 나의 입으로 안 쳐야 되겠다. 이게 전형적인 이중잣대이고 뭐 본인들이 엄청나게 비판했던 내로남불입니다. 그 근데 저는 네, 잠깐만 그래도 얘기하면 저는 약간 좀 이상한 게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들고 나온 거 문제 삼았다. 그래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나왔으니까 이거 문제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기소를 하지 말이냐? 말았어요. 아니 뭐 해야죠. 그거 그러면. 3년 전에 판단인 거고 뭐 이때 사법농단은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너무 광범위하게 기소하기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다 무죄 나왔죠. 근데 그거는 당시에 사법농단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했던 뭐 그 반성적인 고려는 별도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가 됐든 이 인사 파일이 됐든요. 이게 그 예를 들면은 국방부에서 찍어 놓는 뭐 1급 기밀 내지는 뭐 대외비 막 이런 성격의 자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 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뭐 출력해서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논리로 아마 무죄가 됐을 거고 이 신동원 검사인가요? 이 사람도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뭐 별도의 막 엄청난 어떤 뭐 비밀 자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사 파일을 출력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막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인가 싶고 뭐 왜 그러면 3년 전에 이 사람은 막 기소했냐라고 하지만 그때는 약간 사법농단 우리 코너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그때 광풍이었으니까 뭐 그랬던 거고 반성적 고려로 이거 뭐 큰 문제 있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더 나와서 그 고영권 네. 서울중앙지검 4차장 된 검사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성추문 그 사건 당시에 그 추문 피해자의 뭐 사진을 열람을 했다라서 네. 징계받았다.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4차장으로 발탁하는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좀 구리죠, 솔직히. 뭐 좀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바로 네. 이건 아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슈에서 짚었으니까 뭐 다시 얘기하는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 마인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저 두 분께 총평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자, 이 사람을 여기에 발탁하면 이 사람이 과거 이런 전력이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될 거다라는 걸 모르고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데도 인사를 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 인사 마인드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주 전형적인 정말 내로남불이다. 저는 국회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 이른바 한직으로 본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인사를 내냐면 법무연수원을 내죠. 법무연수원에 갈 수 있는 검사 자리가 연구위원이 7명 중에 4명인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검에 발령을 내고 파견 형식으로 이른바 물을 먹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법무연수원이요? 저도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라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본인 법무연수원 갔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최근까지도 권력의 광적인 린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을 향해서 하면 권력의 린치이고 자기가 하면은 뭐 제대로 된 근무지에 파견을 보내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지금이라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역풍
불가피한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음. 본인이 내뱉은 말과 너무 거리감이 있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비판할 수 있죠. 뭐 비판, 뭐 저도 실제로 뭐 비판하고 이거 사진 조금만 피해 여성 구리다고 했어요. 사진 그거 보는 거 구리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의 구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도 내가 이 사람을 쓰겠느냐라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그 고위 검찰 정도 되면은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의 풀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논란, 뭐 저도 좋아 보이진 않는데 빼다 보면은 막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채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제기하는 관점에서 문제는 봅니다. 검사가 네.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공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나는 경우가 이거 피해간 사람이 허다하죠, 뭐 사실. 한 예.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네. 자기가 처리한 사건 중에 무죄 난 게 하나도 없는 검사 있나요? 없을 겁니다. 한동훈도 그러진 않았죠. 한동훈도 민주당의 아주 송기현 많죠. 의원도 한동훈은. 최고의 검사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최고의 검사도 쉽게 못하는 하면 아니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남용. 그런 검사를 중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 피해 여성 그 열어보고 이런 건 좀 사진 뭐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검지예요, 도대체 검지. 왜 검사가 아니, 왜 이런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나 그러면 궁금할 수 있는데 네. 상식에 따르면 오히려 예, 이런 사람 아이, 뭐. 중용을 피해야 되는데 한다라는 당연합니다. 것은 결국은 내 식구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은. 뭐 아무튼 네 저도 뭐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제가 이 사람의 종합적인 업무 능력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어떤 또 이제 뭐 국민들의 평가가 네. 이루어지겠고 이제 또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아무튼 이 동부지검 검사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가지고 네, 저도 아는 사람인데 아 그래. 아는 사람이 너무 세게 말씀하시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 이렇게 마무리하죠. 천하람 변호사, 장윤명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